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며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말은 결국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부정적인 말은 우리를 빠져나오기 힘든 늪으로 이끄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단 한마디라도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말을 조심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의미 있는 인연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다면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고 그들의 존재를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 친구, 동료, 지인을 만나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삶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소통을 돕습니다. 누군가와의 인연이 깊어질수록 마음속에 묻어두고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조금씩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는데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무심코 내뱉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돌아와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은 누구에게나 흔한 경험입니다. 우리의 말이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인간 마음의 섬세하고 예민한 본성을 부각시킵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되는 10가지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의 목표입니다. 현재 추구하고 있는 목표가 있나요? 그 목표를 누군가와 공유한 적이 있습니까? 목표를 굳게 세우고 말없이 하루하루 묵묵히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목표를 공유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루고 싶은 큰 목표가 있다면 남에게 말하지 말라고 여겨집니다. 목표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고 묵묵히 실천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속담에 내재된 의미는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각자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서로 간섭하면 의도한 목적지에 도달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언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나를 지지할 수도 있고 적대적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타인의 충고가 도움이 되기보다는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진심 어린 목표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그 목표에 대해 칭찬을 받을 때 우리의 뇌는 도파민과 엔도르핀을 방출하여 목표를 달성했을 때와 같은 느낌을 줍니다. 우리의 두뇌는 우리가 이미 성공했다고 생각하도록 속여서 실제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적시에 목표를 달성했을 때 성공을 세상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행동이 말보다 더 크게 말하게 하십시오. 자신의 신념의 힘과 정신의 힘을 받아들이십시오. 자신과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믿으십시오. 집중하고 인내하며 성취가 나의 헌신과 내면의 열정에 대한 증거가 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자신의 이야기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 보시라는 말이 있는데 은혜나 친절을 베푼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널리 베풀면 받는 은혜가 배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 축복을 받지 못하면 후손에게 전해진다고 믿어집니다. 단 여기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친절을 베풀고 나서 바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참된 선행은 말하지 않고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빛이 발휘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친절한 행위는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순간 끝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인정받거나 주목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는 사사로운 일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아무나 열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 속 깊은 바닷속에 묻어두고 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친구의 비밀일 수도 있고 직장이나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오직 너만이 알아야 한다는 말은 입에서 떠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공유할 수 없는 비밀을 다른 사람이 공유할 때 우리는 종종 그것을 공유한 사람을 친구 탓만 하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친구들을 비난하지 마세요. 대신 자신의 입을 비판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두는 신뢰를 염두에 두도록 합시다. 타인의 사생활과 비밀을 존중합시다. 왜냐하면 일단 말하면 그들은 신뢰의 구조를 풀고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돈에 관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부유한 사람도 있지만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는 사람도 있고 가난의 굴레에 갇힌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는 자녀 사업에 투자하여 힘들게 번 돈을 잃었지만 재정적 파산에 직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기 계획의 희생양이 되어 그 과정에서 돈을 잃었습니다. 금전적 손실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부를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돈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가진 것의 1% 이상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과분하다고 생각한다면 부디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우리 가치의 척도나 자랑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부는 연민, 공감, 친절을 기르는 데 집중합시다. 다섯 번째는 나 자신의 철학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내면과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고유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명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철학에 대해 물어본다면 100가지 다른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철학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믿어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의미하거나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철학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거나 설득하지 마세요. 나에게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공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조언은 특히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적용됩니다.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는 있지만 강제로 하시는 건 안 됩니다.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청소년기의 아이가 부모의 말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예민한 청소년기에는 의사소통을 자주 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큰 개입 없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가족의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사연과 경험이 있듯이 부모, 형제, 자매, 자녀에게도 각자의 사연과 비밀이 있습니다. 자녀의 일기장을 몰래 읽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즉시 중단하세요. 자녀가 자신의 자녀일지라도 자녀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은 양 당사자의 행복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현명한 개인은 가족 내에서도 서로의 사생활과 개인적인 생각을 존중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절대 공유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했지만 아이의 사생활과 개인적인 어려움을 존중하는 것이 아이의 행복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녀의 일기를 읽음으로써 개인 공간을 침범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을 뿐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명한 부모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이해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 자신이 더 어려워질 뿐입니다. 일곱 번째는 다른 사람의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마음속 판도라의 상자에 자신의 비밀과 함께 넣고 버려주세요. 그 비밀은 믿을 수 있는 친구가 당신에게 털어놓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비슷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찾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 친구를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우리 자신의 호기심 때문에 소중한 우정을 망치는 것은 부당하지 않을까요? 여덟 번째는 나의 약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결점이나 약점을 공개할 때 우리는 종종 그것들을 우리의 아킬레스건, 취약성 또는 치명적인 결점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치명적인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내 주위에 있는 10사람에게 나의 고뇌와 고통스러운 상처와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면 처음 2사람은 나를 걱정하고 공감할 수 있지만 나머지 8사람은 등을 돌리고 자신의 행복을 내 고통의 디딤돌로 여깁니다. 그 8사람이 친절한 사람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독서나 명상에 참여하고 체력 향상을 위한 운동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우리가 약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에게는 도전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9번째는 불과 1분 전에 일어난 일에 관한 것입니다. 아직도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나요? 아직도 그 선택을 그렇게 깊이 후회합니까? 그 아픔과 후회를 안고 있는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조금이라도 안도감을 주는가요? 아니면 더 답답하고 부담스럽나요? 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고생하고 후회했다면 이제는 놓아줄 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동안에도 시간은 우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은 우리 자신의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잘못을 되새기지 않고 반성하고 과거의 시행착오를 통해 교훈을 얻어 더 나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10번째는 우리의 재능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안락한 노후 생활을 즐기면서 자신의 기술과 재능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면서 보람차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내가 그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을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당신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당신의 전문 지식을 구하고 부탁을 할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차별받는 느낌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움을 받는 반면 다른 사람은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면 말하지 말고 조용히 가서 도와주세요. 적절한 시기가 아닐 수도 있고 그들은 당신의 능력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사심없이 자신의 재능을 기부할 때 그들은 깊은 감동을 받을 것이며 우리도 자부심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재능을 기꺼이 나누고 다른 사람에게 돌리거나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냥 얌전히 놔두세요. 당신의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도 우리는 건강을 돌보면서 우리 몸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건물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는 없지만 우리의 건강을 돌보는 방법에 대한 지식은 확실히 물려주어야 합니다. 남에게 말하지 말아야 할 이 10가지 가운데 특별한 것은 없으며 기억해야 할 것일 뿐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이 있다고 해서 사람과 인연을 끊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이 아무리 불확실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원칙과 신념을 지키고 경계를 설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말하지 말아야 할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는 무언가를 하기 전에 종종 걱정하고 때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상상하기보다 잘못될 수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가능성을 인정하거나 다르게 될 수도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더 위안이 됩니다. 두 번째는 나는 왜 이럴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자기 비하적인 말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과의 약속을 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이나 기타 사유로 지키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책하며 내가 왜 이러지? 절망에 빠지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진정으로 원하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넘어졌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도하십시오.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경험한다고 해서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나는 왜 이러면 안 되는가? 때로는 왜 그렇게 할 수 없었는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될 수 있었는지 질문하는 대신 글쎄, 이번에는 잘 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어들은 시간과 함께 흐르기 때문에 일시적입니다. 진심으로 자신에게 진실을 인정하는 것은 걱정에 걱정을 낳는 말에 비해 부정적인 경향이 적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부정적인 상태에 빠뜨리지 말고 가능성을 인정하는 단어로 바꾸십시오. 당신도 기복이 있을 수 있고 이러저러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여지를 가슴에 남겨두십시오. 우리는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는 만큼 말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확신을 받아들이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나 행동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과 확언으로 자신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지만 그 예측 불가능성 안에 인간 여정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매일 행복을 선택하십시오. 나의 앞으로의 길이 사랑과 성장 그리고 풍성한 기쁨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